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특히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이 길어지면 참으로 고단한 일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이 단순히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몸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하버드 의과대학과 메이오 클리닉의 심도 있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달콤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 왜 우리 몸의 생명줄과 같은가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기계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밤사이 다음 날을 위해 스스로를 수리하고 기름칠하는 아주 정교한 복구 시간입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1이 하루 6시간 이하의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하룻밤만 설쳐도 우리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짜증이 쉽게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모자란 상태가 수개월, 수년 동안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무너지고 비만,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혈압이 높아지고 뇌졸중의 위험까지 커질 수 있으니 잠을 단순히 잠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줄어들까요?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지고 잠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기보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수면 위상 전이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 시점이 앞당겨지거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고 정작 새벽 2,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겪는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잦은 빈뇨, 혹은 심부전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밤새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불면증이라는 불청객,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불면증은 가장 흔한 수면 장애입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다가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도 모두 불면증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일주일에 3회 이상 3개월 넘게 지속된다면 이를 만성불면증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불면증의 첫 번째 치료법은 약물이 아닙니다. 바로 인지행동치료, CBTI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수면에 대한 생각을 교정하는 방법인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완요법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온몸의 근육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이완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둘째는 수면 제한요법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도 침대에 누워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잘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은 우리 뇌가 침대를 알동하는 공간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셋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실내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빛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파도 소리나 빗소리 같은 핑크 노이즈를 작게 틀어두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숨기를 막는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 밤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잠을 자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멈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코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중에 혀나 목 주위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현상입니다.
짧으면 10초에서 길면 30초까지 숨이 멈추는데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어 뇌를 강제로 깨웁니다. 본인은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밤새도록 생존투쟁을 벌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며 낮에는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7배나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은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잠잘 때 마스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숨기를 열어주는 장치입니다. 약물과 보조제 신중해야 합니다. 잠이 안 올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수면제나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간 일반 수면 유도제는 입마름, 시력 저하, 그리고 결정적으로 혼란이나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멜라토닌 보조제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불면증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시차 적응이나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렸을 경우에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약물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로제렘 같은 멜라토닌 수용체 효능제 또는 최근에 개발된 이중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같은 뇌의 각성 시스템을 조절하는 보다 안전한 처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생활 속의 작은 실천 비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수면 생체 시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에는 밝은 햇볕을 쬐며 산책하십시오. 햇볕은 우리 뇌에서 낮에는 세로토닌을, 밤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가급적 일조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술은 잠에 빨리 들게 할지는 몰라도 꿈을 꾸는 단계인 REM 수면을 방해하여 잠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새벽에 일찍 깨게 합니다. 또한 다리가 근질근질하거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기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분이 부족하거나 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깊은 잠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매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